22번부터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3차 함수 다항 함수네요. 그래서 두 조건을 만족한데 가조건은 g1은 0이다. 뭐 다항 함수니까 여기서 인수 찾기 하나 할 수 있겠다, 그쵸? g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 gx는 어디 갔니? x-1 인수로 가지니까 여기 뒤에다가 뭔가를 곱해 놨겠죠, 그죠? 이런 형태.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볼게요. gx분의 fx에 가만히 보니까 n으로의 극한이란 말이야. 근데 그 n을 극한 값에다가도 이렇게 써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어넣는 n이 1부터 3, 4, 1, 2, 3, 4, 4까지래요. 그럼 하나씩 넣어봐야겠지, 그지? 이렇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g5를 구하세요니까 결국은 gx 함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괜찮지? 자, 그러면 뭐 천천히 한번 해보죠. 첫 번째, n에다가 1을 넣어봅시다. 나의 극한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극한 x를 n으로 보내는데 지금 1로 지정했으니까 1로 보낼 거고, gx분의 f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변에도 n에다가 1을 넣으면 n 빼기 1 때문에 얘는 0이 될 거야. 짠, 이렇게. 자, 그러면 극한값 0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 가조건에서 g1은 0이다가 있었죠. 이게 극한을 보냈을 때 gx가 다항함수니까 극한값은 함수값 g0과 같을 거고 얘가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주요 명제 중에 하나가 극한값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해. 이거 안 까먹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x도 다항함수 3차 함수니까 극한값이 곧 함수값, 즉 f1은 0이야. 이거 그냥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fx도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되겠네. 일단 챙길게요. 두 번째, n을 2를 밀어 넣어보자. 극한 한 번 더 쓸게요. x를 2로 가깝게 보낼 때 gx분의 fx인데 요게 2를 밀어 넣으면 n-2 때문에 또 0입니다. 이렇게 까지 괜찮죠? 그러면 봐봐, 이번에는 gx가 2로 보낼 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맞지? 그런데 극한값이 0이거든? 그럼 생각해보면 만약에 gx가 0으로 간다면 fx는 0으로 가야 하지. gx가 0으로 가지 않는다면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fx는 여전히 0으로 가야 해. 이 말은 뭐? fx는 반드시 0으로 가야 해. 따라서 f2는 0이야. 얻어낼 수 있겠죠. 할만하죠? 그러면 남은 게 n을 지금 3, 4 두 개 남았거든. 그래서 f를 어느 정도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1 넣었을 때 0, 2 넣었을 때 0,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였으니까 여기까지 fx는 x-1, x-2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남은 게 1차식 인수가 하나 들어있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를 x 플러스 k, x 플러스 a 정도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fx를 찾기 위해서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지금 1번이나 2번에다가 한번 해볼 건데 1번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1번 옆에다가 적을게. 방금 가져왔던 fx, 구체적으로는 식이 세워졌잖아, 그지? 그거를 1번 극한에다가 한번 적용해보자고. 그래서 x는 1로 보냈을 때 gx, 아까 gx도 x-1의 인수를 가졌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gx를 x-1 그리고 g1번 x라고 해서 아까 그냥 괄호로 써놨던 거를 g1 2차식으로 이렇게 가정하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분자는 fx였으니까 x-1, x-2, x 플러스 k 이렇게 해놓자.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거 x는 1로 보낼 때 요거 뿅뿅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겠고, 또 1로 보내봐요 라고 하면은 됐나요? 이렇게 할게. x는 1로 보낼 때
G1 X분의 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니? 앞에 거 안 했네. 마이너스 1까지 여기 마이너스 곱해 놓을게요. 짠 이렇게.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해야 되지 않니? 그럼 방금 전에 했던 논리대로 G1X가 0으로 간다면 분자가 0으로 가야 하고 G1X가 0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분자가 0으로 가야 해. K 얼마여야 돼? 그렇지. 1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결론은 fx가 정해졌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x-1이라는 인수니까 x-1의 인수가 두 개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x-2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gx를 해석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3이라고 할게요. n에다가 3 집어넣어보자. 극한 x를 3으로 보낼 때 분모 gx 분자 fx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이게 얼마다? 2다가 되겠죠.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이 우변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관계식은 조금 이따 쓸게요. n에다가 4를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x를 4로 보낼 때가 될 거고 똑같이 gx분의 x-1의 제곱 x-2 fx가 될 거고, 자, 우변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니까 6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gx를 x-1에 G1x 곱했잖아, 그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돌아가서 여기를 G1이라고 표현했는데 GX도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였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X 제곱으로 시작하고 AX 플러스 B 정도로 세팅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쪽에 요 구체적인 식을 적용해 보자. 돌아가서 자, 여기 gx 대신에 x-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의 x-1 이렇게 하나씩 약분해도 되겠죠. 그냥 밀어 넣어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약분을 하고 계산을 하면 분모로는 3을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a 더하기 b 분의 분자는 3 넣으면 1이네요. 요게 2가 되어야겠구나. 따라서 3a 더하기 b 더하기 9가 2니까 얘가 2 아니에요? 어디? 분자가 2 아니에요? 2야? 그러네. 미안합니다. 앞에 x-1 하나 남아있었네요. 자, 곱하기 2 이렇게 해놔야겠다. 맞지? 그러면 다시 3a 더하기 b 더하기 9가 1이 돼야겠다, 그지? 그러면 9가 넘어가서 8 하나 됐고, 그 다음 밑에 거도 가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냥 밀어 넣어도 된다라는 걸 한번 해볼게. 4를 그대로 밀어 넣으면 지금 gx는 사실 뭐냐,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로 가는 경우는 0이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4를 밀어 넣으면 분자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극한값 6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분자 분모의 비율로 뭔가 따져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로 가볼게요. 따라서 4를 집어넣으면 G4분의 4 넣으면 3, 9, 2,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6이 되면 되겠다. 따라서 G4가 3이 되면 되겠다. 그러면 아까 GX 자리에 4를 집어넣는 거죠. 넣어서 다시 가져올게요.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6, 4의 B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3 곱하기 16, 4a 더하기 b 요게 3이야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a 더하기 b는 나누면 1이고 16이 양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다 왔습니다. 그래서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이고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5고 얘네들을 연립하면 밑에서 위로 뺄게요. a는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이든 위든 위에다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7 넣으면 21, 넘어가면 플러스 21, b는 13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x는 이제 마무리할게요. gx는 x-1을 인수에다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더하기 13 이렇게 3차 함수였다. g5의 값은 4 곱하기 25 마이너스 35 더하기 13 4, 3, 12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fx는 2차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x값 1, 2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겠네. f.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gx입니다. 와, 차수가 꽤 크네요. 그런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여기 체크해 놓읍시다. 모든 실수 a, 특정한 a가 아니라 모든 값 a에 대해서야. 뭐가 성립하냐? 두 개의 값이 존재한대. 즉 리미트를 적용했으니까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대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 존재는 확인을 두 번 푼다. 우극한, 좌극한. 그치? 그런데 a에 대해서니까 a의 우극한, a의 좌극한 이렇게 풀어준다라는 얘기인데 모든 a가 그렇더래. 그러니까 a가 1이든 10이든 100이든 0이든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100이든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식이 조금 불편하죠. 첫 번째는 절대값 때문에 불편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절대값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등장하면 가장 먼저는 절대값 기호부터 없애놓고 해결을 하자고.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없애요? 알맹이의 부호에 따라 양수면 그냥 버리고 음수면 마이너스로 곱하고 이렇게 되지. 거기 관점에 먼저 접근해 봅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g-1 함수값 구하라고 하니까 gx 함수식을 구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극한으로 한번 가봅시다. 절대값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fx를 먼저 해석을 해야겠네요. 맞지? 그러면 아까 fx가 구체적인 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fx 알맹이의 부호를 따져야 되니까 1보다 왼쪽, 즉 1보다 작은 쪽은 양수, 2보다 큰 쪽 양수, 하지만 1, 2 사이일 때는 음수. 이렇게 부호가 결정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극한에서 분모 fx가 들어있기 때문에 x는 1, x는 2는 좀 피해 갑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 요만큼 대상 함수를 large f 라고 표현해 볼게요. 지금 정의를 새로 하기 위해서인데 large f는 자, 절대값 벗겨내면 fx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fx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올 거니까 함수식이 달라지겠지. 그 구간을 쪼개 볼게요. 하면 먼저 1, 2 사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x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fx는 음수. 그렇다면 분자에서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fx. 아래 위로 fx 약분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함수식은 어떻게 돼? 리미트는 좀 이따 보낼게요. 함수식은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면 fx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서 아래 위로 약분만 되니까 gx가 우리 극한을 보낼 대상 함수가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볼 건데 일단 잘 봐봐. 모든 a 값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그 대상 함수를 쪼개봤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여기 사이 구간에 들어있는 이 함수는 몇 차 함수? 4차. 네, 4차 함수에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4차 함수야. 4차 함수는 다항 함수라서 연속 보장되죠. 그 말은 그 사이에 1, 2 사이에 어떤 x값을 잡던 간에 연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동일해. 즉 좌극한, 우극한이 동일하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a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일부분 1과 2 사이의 숫자들은 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같은 논리로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구간에 들어있는 모든 x값, 위에서는 a값이겠지. 그 값에 대해서는 gx가 4차 함수 다항함수라서 좌극한 우극한이 또 동일해서 존재합니다. 함수값이랑 같은 값이겠죠, 그죠? 그러면 모든 a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보장해주면 돼? 그렇지. 여기 구간 끊어놓은 x값 1, a값이 1일 때와 x값 2일 때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보장해주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이제 1, 2에 대해서 극한값을 따져볼 거야 입니다. 표를 그릴게요. x값을 1에서 보고 2에서 극한을 볼 텐데 극한값은 두 번 풀어요.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2도 2의 우극한, 2의 좌극한. 이렇게 풀어야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 대상 함수가 f라는 녀석인데 이렇게 적을게요. 1의 우극한은 1보다 큰 쪽에 정의되어 있는 위쪽 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gx에다가 1의 우극한을 밀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g1이 될 거고 1의 좌극한은 1보다 작은 영역 아래쪽입니다. 거기다가 1의 좌극한이니까 g1이 되겠죠. 그런데 1에서 마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모든 a에 대해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얘네 둘은 극한값이 존재해야 해서 같다라.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같다. g1이 얼마다? 0이다. 좋아요. g1은 0이다. 자, 같은 내용으로 뒤쪽으로 밑으로 2의 우극한은 밑에 식이죠. g2가 되겠고요. 2의 좌극한은 위의 식인데 마이너스 g2 극한값이 되겠죠. 지금 극한값이 보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2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해. 그래서 여기서 얻어내는 정보는 g2가 0이야.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러면 gx가 4차 함수였는데 이미 인수 두 개를 찾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기서 그렇다면 요 두 가지 정보로 gx는 x-1 인수 하나, x-2 인수 하나, 그리고 2차식 인수 통째로 하나 적을 건데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으로 시작하고 ax 더하기 b 정도로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한다 해서 이만큼 정보를 얻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만큼 대상 함수를 이제 퉁 치고 볼 텐데 그 전에 분자 절대값부터 해결을 해야겠지. 그래서 gx 빼기 fx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제 보는 건데요. 요거는 대문자 gx 함수라고 퉁 쳐볼게요. 그래서 그 함수를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아래쪽으로 갈게요. gx 함수는 자 분모는 gx고요. 분자가 gx 빼기 f의 절대값인데 우리 조금 전에 gx 구체적인 식 요렇게까지 표현해놨잖아, 그지? 요거를 밀어 넣을게요. 왜? fx도 구체적인 식이 이미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조금 귀찮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 써먹는 걸로 하고 이만큼을 hx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대문자 gx로 와서 분자가 gx 빼기 fx 그럼 gx 대신에 x-1, x-2, hx 이렇게 쓰고요. 빼기 fx는 x-1, x-2였어요. 이렇게 분자를 구성해 보니까 공통인수가 이만큼이 존재하는구나. 자, 그러면 요거를 묶어내면 gx 절대값 안에서 묶여있는데 묶어내면 hx 빼기 1이 또 묶이지. 그러면 걔네들이 절대값 안에서 곱해져 있는 인수분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좀 분리하고 싶어. 왜? 지금 분모를 새로 쓸게요. 여기를. 왜? gx가 분모인데 얘가 x-1, x-2, hx 이런 구조면 x-1, x-1이 분자 분모에 다 들어있는 형태거든. 다만 x-1 곱하기 x-2는 fx 식에 봤잖아. 부호가 달라지지. 그래서 그냥 꺼내지는 못하고 x-1, x-1의 절대값을 씌워서 분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나머지 절대값 안에는
hx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또 절대값 해결을 하는데 먼저 지금 사실 요거 보고 분리를 해놓은 거잖아. 이 녀석의 부호부터 결정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얘도 결론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데는 뭐예요? 음수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로 튀어나오고 아래 위로 약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hx분의 절대값 hx 빼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큰 구간에서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이차함수 fx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래 위로 약분하고 h분의 절대값 hx 빼기 1, 즉 위아래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차이밖에 없더라.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녀석도 결국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모든 a에 대해서 그래야 돼. 그럼 또 어디서 쳐다봐야 돼요? 끊어놓은 1과 2에서 쳐다봐야겠지.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표를 그려서 극한값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값이 1, 2 두 군데서 볼 거니까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 2의 우극한과 2의 좌극한 이게 서로 같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gx라는 함수를 적용해 보자. 자, 그러면 1의 우극한이면 위쪽 식이 되겠죠. 1을 보내면 똑같이 아까랑 해석하면 되겠네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분모는 h1이 되겠고 분자는 절대값 h1 빼기 1 이렇게 되겠고요. 1의 좌극한은 밑에 식을 써야 되겠고 극한 보내면 h1분의 절대값 h1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돼. 등식, 등호로 표현하면 결국은 뭐예요?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h1은 1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지. 괜찮나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2의 우극한이면 밑에 식입니다. 따라서 h2분의 절대값 h2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2의 좌극한은 위의 식이겠죠. 그래서 h2분의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2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같으려면 h2도 0이어야 해요. 아니, h2가 1이어야 해요. 분자가 0이어야 해요. 짠!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h가 누구였는데요? 아까 위로 가서 gx의 남은 2차 인수였어. 그래서 그대로 밀어 넣어 보죠. h에 1 집어넣으면 아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그게 1이에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2 집어넣어 볼게요. h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고 그것 또한 1이야. 그러면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야. 얘네들을 연립합니다. 밑에서 위로 빼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 그러면 b는 부호 반대로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gx 찾았다. 그쵸? gx는 x-1, x-2 인수로 가지고요. 2차식 인수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온전히 gx 4차 함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g-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2 마3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 7, 42 괜찮나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봅시다. fx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 요거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보고 잘 안되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완전 제곱 고쳐보면 1차 계수 절반의 제곱 그럼 상수항이 9니까 더하기 3을 해주면 되겠네요. 어때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3,3 다시 말하면 아래로 블록하고 x축보다 항상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녀석이야. 그 말은 뭐예요? 전부 양수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K는 몇 개인가요? 입니다. 자, 여기서도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조금이랑 비슷하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해서 극한 대상 함수를 보니까 분모가 조금 복잡한데 앞에 fx 제곱 뒤에 fx 하나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식 변형을 잠깐 해보죠. x를 a로 보낼 때 분자는 x제곱 그대로 두고요. 분모에서 fx를 하나 묶어내 봅시다. 그러면 fx 하나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k x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냥 는 알파 정도로 극한값 존재 표현할게요. 항상 극한값이 존재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해석했듯이 여기 있는 fx는 a가 뭐든 상관없이 모든 x에 대해서 x축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분수꼴에서 분모가 0 되면 곤란하거든. 그런데 얘는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겠다, 그지?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거는 이제 분모에 있는 fx 빼기 k에 x 플러스 2를 곱한 녀석이 어떤데 이렇게 볼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쪼개면 되죠. 1번 만약에 x를 a로 보내는데 분모에 있는 fx 빼기 k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이 전체 식이 0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fx는 이차함수니까 극한이나 함수값이랑 똑같겠죠, 그죠? 0으로 수렴한다면 분자 보세요. 분자도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할 때 알파라는 수렴값을 가지려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하는 꼴이 돼야 0분의 0꼴 이렇게 되죠. 분모만 0으로 가고 분자는 0이 아닌 특정한 값으로 가면 이거는 0분의 상수꼴이면 발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0분의 0꼴이 돼야 돼. 그럼 다시 해석하면 분자가 x제곱이 있어. 분모가 fx가 2차 함수거든. 얘도 무슨 꼴이 돼야 돼? x제곱 꼴이 돼야 되지. 요거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fx 빼기 k의 x 플러스 2는 분자에 있는 x제곱과 같아져야 되는 거 알겠니? 다시 fx는 식이 이렇게 x제곱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x 플러스 12가 붙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이야, 가정하기를 요게 정리를 해봤더니 x제곱 말고 뒤에 예를 들어서 뭐 2x 상수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럼 되나요? 아, 알았어요. 뭘 알았어? 아, 왜 X제곱이어야 되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극한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요 놈은 분자에 있는 x제곱과 모양이 동일해야겠구나. 괜찮죠? 뭐 조금 더 첨언하자면 뒤에 x제곱 뒤에 뭔가 이렇게 남아 있어. 그러면 특정한 a를 보냈을 때 0이 되도록 또 만들 수 있지. 그럼 분모가 0 되면 아까 발산이라고 했잖아. 그런 상황이 피해져야겠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생겨야 해요. 그럼 비교해봐. 아까 fx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였거든. 그럼 k가 얼마면 돼요? 6. 그래서 k는 6이라는 정수를 쓰면 분모에 있는 fx 빼기 k 곱하기 x 플러스 2가 0으로 간다 하더라도 분자에 있는 x제곱과 약분이 되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꼴이 됐더라. 괜찮죠? 두 번째, 그러면 반대로 얘가 0으로 안 가면 어때요? fx 빼기 kx 플러스 2가 극한을 보내봤는데 0으로 가지 않아. 그러면 A로 보내는 분자는 사실 0으로 가도 되죠. 극한값이 0이 될 거니까 0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거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분자도 어떤 상수로 수렴하는 거고 분모도 0이 아닌 값으로 다 수렴하면 너무 좋잖아.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어떤 A들 위에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어떤 A를 밀어 넣더라도 0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fx 빼기 k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요 식이 어떤 x를 넣어도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말은 여기에 해가 없다가 되겠죠. 조금 더 엄밀히 실수해가 없는 거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fx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 빼기 정리할게요. kx 빼기 2k는 0. 좀 더 정리하면 x에 대한 플러스 2차 방정식이 되죠. 여기 실수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뭐다? 판별식으로 간다. 따라서 판별식 D는 1차 개수 제곱 바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4배니까 48 플러스 8K. 그래서 정리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겠죠. 실근이 없으니까. 그래서 6, 2 맞뿌리니까 인수분해 쭉 하면 결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요. 이렇게가 성립하더라. 따라서 우리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으니까 최종적으로 묻는 정수 K는 몇 개인가요는 1번, 2번을 합쳐놔야겠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을 합치면 만족하는 정수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정수의 개수는 한쪽에만 등호가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뺀 게 개수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개? 8개. 되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25번 보겠습니다. A, B, B는 3보다 큰 이렇게 했는데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자, 이 gx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체크해 놓을게요. 연속이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하나 체크. 그 다음에 다음 조건 뽑시다. 겁나게 복잡하게 생겼죠. 일단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는 중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gx를 채택한다 그러면 0보다 작은 여기 구간에서 채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gx의 절대값도 보이고요. 뒷부분에 보면 gt의 절대값도 보입니다. 와,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 루트 안에 gt의 제곱도 들어있어. 그러면 루트 빼기 절대값, 일단 절대값은 나중에 해석하더라도 이거 유리화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루트 빼기 어떤 식의 구조니까. 그런데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거를 만족시키는, 존재하지 않게 하는 t값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t값이 마3일 때와 6일 때 뭔가 해석을 해야 되나 봐.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가봅시다. 일단 극한을 적어놓고 유리화를 해볼게요. x를 마3으로 보낼 때, 자, 유리화를 하면 분모있는 x 플러스 3의 제곱은 일단 따로 둘게요. 곱하기, 그러면 분모있는 뭐가 곱해져야 돼요? 다 적읍시다. 루트 안에 절대값 gx 더하기 gt의 제곱, 그리고 유리화를 했으니까 플러스 절대값 gt, 이렇게 분모에 곱해놓으면 되겠다. 그럼 분자는 암산을 좀 할게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지. 그런데 뒤에 거, 즉 절대값 gt를 제곱하면 절대값이 있다 하더라도 알맹이 제곱한 거랑 같지. 그러면 앞에 제곱한 게 루트가 벗겨지면서 누구랑 상쇄가 돼? gt 제곱이랑 상쇄가 돼. 따라서 남는 건 gx의 절대값만 남겠죠. 그죠? 그거를 앞에다가 쓸게요. gx의 절대값, 이렇게, 여기는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아직 괜찮죠? 자, 그러면 위쪽에 정의한 게 지금
fx는 이차함수라고 했고 gx는 그냥 칠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이 정도로 정의가 된 거예요. 그치? 근데 봐봐.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낼 때 한 번에 눈에 띄는 게 이 녀석이 지금 0으로 수렴하거든.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gx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3 요런 뭐 인수 있을 거잖아. 그치?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생각해봐.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보낼 때 0이 되는 상황이 없다는 얘기지. 얘가 0으로 가는데 얘가 0으로 가는 상황이 없어. 이건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지. 그런데 조금 전에 발산하는, 즉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발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t는 두 개밖에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 방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0으로 가는 게 없으면 발산이지. t랑 관계 있니 없니? 없이 발산이야. 다시 말하면 분모가 0이 되는데 분자가 0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 gx가 x 플러스 3을 안 가지고 있거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약분해도 분모에 하나가 남기 때문에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는 상황이 발생하죠. 즉 이렇게 적을게요. 분자에 있는 gx가 x 플러스 3을 인수로 한 개 이하를 가지면, 좀 말이 길어졌는데 gx가 x 플러스 3 인수를 한 개 이하를 가져. 즉 하나만 가지거나 없거나 하면 0분의 어떤 값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t 값에 관계없이 발산하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발산하는 t는 무수히 많은 거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거는 조건에 부합해? 아니죠. 왜?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만족하는 t는 딱 두 개만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건 너무 많아.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gx가 x 플러스 3의 인수를 두 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서?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왜? 마이너스 3의 극한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결론을 적어보면 여기다 적을게요. x가 음수인 구간에서 gx는 x 플러스 3 인수를 두 개 이상 가져야 돼. 요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x는 0보다 작다의 범위에서 gx 정해놓은 걸 보러 갈게요. gx는 위쪽에 있네. x 플러스 3 fx래. 적어보죠. gx는 x 플러스 3에다가 fx를 곱해 놨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x 플러스 3 인수를 두 개 이상 가져야 돼. 근데 x 플러스 3이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요놈이 x 플러스 3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x는 0보다 작은 구간에서 fx를 재정의한다 그러면 일단 x 플러스 3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fx는 시작할 때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뭐야 1차 하나만 더 써주면 된다. 그지? 그래서 여기를 x 플러스 k 정도로 퉁 쳐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gx는 지금 x는 0보다 작은 구간만 보고 있어요. 이때 gx는 앞에 x 플러스 3을 곱해놨으니까 x 플러스 3이 두 개가 되면서 x 플러스 k 구조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gx는 아까 처음에 해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국은 fx랑 곱해놓은 상태니까 3차 함수였던 거야. 됐니? 자, 내려가 봅시다. 이제 구체적인 극한에다가 여기 방금 구해놓은 gx를 한번 밀어 넣어 보도록 하죠. 알겠지? 리미트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낼 때
좀 전에 따로 분리해놨던 거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식을 밀어 넣을 거예요. 분모는 x 더하기 3의 제곱이 있었고요. 분자는 절대값 gx였으니까 gx 대신에 x 더하기 3의 제곱 x 플러스 k를 밀어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아까 유리화했던 분모는 따로 적었었죠. 거기에 또 넣어봅시다. 중괄호로 열게요. 루트 안에 아까 gx의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x 더하기 3의 제곱 x 플러스 k, 이게 절대값 gx 더하기 gt 제곱, gt 제곱은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gt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gt, 이렇게 됐었습니다. 괜찮죠? 자, 구체적인 식을 밀어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쪽에 곱해놓은 녀석을 봤더니 분모가 0되는 상황을 이제 없애주면 되잖아, 그지? 해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 플러스 3의 제곱을 꺼내고 싶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양수야. 그러니까 음수가 안 나오지, 0 이상이니까. 그럼 그대로 꺼냈는데 절대값은 알맹이가 0 이상이니까 그냥 없이 꺼내면 요게 약분되는 구조겠죠. 그리고 x 플러스 k는 절대값이 그대로 씌워져 있어야 해요. 괜찮지? 자,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로 돌아가서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값은 마이너스 3과 6분이다 라고 했는데 가만히 봐봐.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면 여기가 0으로 가면서 거기 곱하기 x 플러스 k 마3 플러스 k가 될 건데 어차피 0 곱하니까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만큼 덩어리가 지금 0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야? 분모가 0 되는 상황이지. 어차피 분자는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0이 아닌 값일 거니까. 맞지? 됐나요? 그러면 언제 그래? 분모가 0 되게 한다라는 거는 이거겠다, 그지? 이게 뭐가 되면 돼요? 이거는 gt의 제곱이고 절대값 gt니까 gt가 0이면 되지. 아, 여기서 분모에 들어있는 gt가 0이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모양이 돼버리네. 괜찮니? 그런데 문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t값이 마3과 6이래. 이거를 조합하면 gt가 0이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만족하는 t값이 마3이랑 6이야, 이런 의미죠. 그럼 뭐가 되겠어? g에다가 t를 넣으면 0이 된다라는 거는 근이란 얘긴데 그 근이 마3, 6이란 얘기죠. 뭐 이런 거지. 괜찮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첫 번째, t 자리에 마3을 밀어 넣어요. g 마3은 아까 알았잖아. 얘 x 플러스 3의 제곱을 이미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0 되는 거 안단 말이야. 두 번째, g에다가 t 자리에 6을 넣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6은 양수란 말이죠. 어디로 가야 돼? 와, 드디어 밑에 식으로 내려오네요. 그러면 x자리, t자리에 6을 넣으면 식은 아래쪽 식을 써야겠고 6 더하기 a 곱하기, 그대로 적을게요. 6 더하기 a 곱하기 f에 6 빼기 b,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어야 하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문제 시작할 때요, 보면은 두 양수 a, b, b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는 양수라서 6 더하기 a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면 곱하기 해서 0 되려면 어쩔 수 없네. 뒤에 거가 0이 되어야겠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f로 돌아가 볼게요. 어디 갔니? 이렇게 이차함수에서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다 보니까 일단 하나, 마이너스 3은 0이야, 그치? 그거부터 밀어 넣어 볼게요. 그래서 집어넣는 6-b가 6-b가 마이너스 3이라면 는 0을 만족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때 B가 찾아졌네요. 9입니다. 와, 그러면 처음에 있는 전제 3보다 크다도 만족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여기서 의문 하나. 선생님, 그럼 위에서 정의했던 fx 나머지 근이 있으면, 즉 마이너스 3 말고요, 마이너스 k라는 근도 있을 거잖아. 그 근은 안 돼요? 생각해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잠깐 해볼게. g 마3이 0이 된다라는 거는 아까 얘가 g 마3 음수 구간에 정의된 게 x 플러스 3에 fx를 곱해 놓은 건데, fx도 x 플러스 3 인수 하나 가지고 있었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f도 마이너스 3 넣으면 0이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f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즉 1번, 2번에 fx는 0이 되는 해 하나가 마이너스 3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 f에 돌아갈게요. b가 9라는 걸 얻어냈는데 9 얻어냈잖아, 그지? 위에다가 식으로 돌아갈게. b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x 더하기 a에 x 빼기 9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f의 x 빼기 9는 0을 만족하는 x해는 위에서 6이었던 거예요. 6을 넣었을 때 0 됐으니까, 그치? 근데 결론은 가만히 보면 어때? 6 넣으면 마3 넣은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 그럼 잘 봐봐. 요거부터 표현할게요. fx가 fx-9가 된다는 얘기는, 9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그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얘도 평행이동한 거지. 똑같은 위치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3해가 그냥 이동된 거야. 그런데 fx가 아까 인수분해 된 거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편의상 마3이 여기 있고 마-k가 여기 있다라고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 이거를 x축 방향으로 9만큼 평행 이동해 보자. 그러면 모양은 똑같을 텐데 마3은 6으로 오겠죠. 능력 만족하는 게 맞네. 마-k는 어디로 와요? 마-k 더하기 9로 오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얘가 있으면 돼, 안 돼? 두 개뿐이어야 되거든. x 값이 해를 존재하게 하는 게 두 개뿐이어야 돼. 근데 얘는 또 다른 근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게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애초에 이런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다면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만족하는 걸 다시 보면 fx가 마이너스 3에서 0이 되는데 중근을 갖게 되면 얘를 9칸 평행 이동하더라도 6이라는 중근을 갖게 돼서 이 외에는 근이 없다. 이게 성립하는 거죠. 네, 그래서 fx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었던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gx를 재정의해 볼게요. gx는 위쪽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3에다가 fx 곱한 거니까 세제곱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x 플러스 a에다가 이거 적고 하자. fx 마이너스 아까 b가 9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a만 찾아내면 되거든. 아까 쓰지 않은 단서 하나가 있었죠. 어디? 실수 전체 집합에서 gx는 연속이어야 되니까 어디서 연속이 보장되면 돼요? 끊어놓은 0에서 연속이 보장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0에서의 연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0의 우극한 자극한이 되겠죠? 그럼 위쪽은 27이 될 거고 아래쪽은 a 곱하기 f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f-9 집어넣으면 6의 제곱이니까 36a가 되겠네요. 따라서 연속이 보장되려면 얘네 둘이 같아야 하니까 a 값은 36분의 27, 9로 나누면 4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따라서 위쪽 식에다가 a 대신에 4분의 3 이렇게 밀어 넣을게요. 결론, 그러면 G4 구할 수 있겠죠. 4는 0보다 크니까 아래쪽 식에 밀어 넣으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복습 꼭 하세요. 알겠죠?